네, 미국 대선 특집 성공투자 오후 증시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셨듯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한 선전을 하면서 그야말로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도 좀 동요를 하고 있죠.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한 이후에 현재는 다소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강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2350선, 8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도 빠르게 동요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국감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미 대선만 집중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유독 이번 대선에 주목하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은 8경 원입니다. 네. 그중에 5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25%는 유럽, 나머지 25%가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서 2%밖에 차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DP 규모로 이제 본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현재 미국이 GDP 규모로 22조 달러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16조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한 5조 달러, 한국이 한 2조 달러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세계 5위 정도 되고 GDP는 세계 10위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를 차지하는 부분이 특히 정권 시장에서는 50%나 미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금융이라든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선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앞섰었고 시장도 대선을 앞두고는 바이든 후보 승리에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초접전 속에 시장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플로리다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를 점하고 경합지에서도 선전을 하는 흐름이 결과를 정말 알 수 없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대선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런 추세라 그러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로 물어보거나 하면 거짓말로 답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에게 해놓고 바이든한테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구글에 검색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본인이 솔직하게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구글 검색 순위로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플로리다나 이런 지역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대법원의 그 대법관이 9명인데요. 6대 3으로 공화당이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또 우편 투표가 열흘 뒤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바이든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투표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선언을 해버리면 아주 미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걸 가장 두려워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주식을 투매할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나 2014년도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혼란스러울 때 16% 정도 주식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든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 선거와 아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고 불복 선언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한 15%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미국의 우량주를 사야 되는 기회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주식이 한 30%에서 50%까지 빠졌거든요. 네. 한국 주식도 한 3, 40% 빠졌는데 남들이 투매하고 주식을 팔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나 그런 극복을 해야지 주식을 성공하는 거지. 네.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 주식으로 해서 성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와 바이든이 서로 분쟁이 붙고 미국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결국에는 뭐 불복 가능성도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시나리오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셨어요. 오히려 시장 흔들릴 때 미국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개표 상황만 살펴보면 바이든 후보에 쏠렸던 무게추가 흔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냐, 각각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장에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격화시켰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65%거든요. 세계 2위입니다. 또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독일인데 무역 의존도 70%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GDP 분의 수출과 수입이 세계 65위로 65%로 세계 2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도체, 자동차, 뭐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렇죠. 1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미국에는 국가 안보라든지 정치에는 좀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본인은 다자무역주의, 지금 현재 미국은 TPP라고 하는 전 세계 다자무역에 탈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RCEP에 참여를 선언했고 TPP는 지금 가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경제를 서로 교역과 무역 중심으로 복귀하자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재선이 된다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 네. 미국 경제가 세계 우선이다. 이런 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후보는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그렇죠. 전기차 뭐 이런 쪽에 좀 관련돼 있는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랬고 또한 바이든 후보는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가 21%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27%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당선되면서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의 기존 법인세가 37%였어요. 근데 거기서 17%를 낮춰서 21%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7%, 미국이 21%, 또 OECD 평균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미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FDI라고 부르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이나 맞아요.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네. 겁니다. 법인세가 미국이 더 낮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5배나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한국보다는 미국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이제 타이틀로 미뤄봤을 때는 누가 되든 한국 증시는 맑음이다라고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현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1.5%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0%입니다. 전 세계 통화량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달러인데요. 미국의 달러로 결제하는 게 60%, 그다음에 유로화가 한 20%, 그다음에 위안화가 한 2%밖에 안 됩니다. 네. 중국은 2%밖에 안 되고 엔화가 오히려 5%거든요. 그 정도로 전 세계 경제에서 아직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중심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국이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통화를 한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계속 달러를 풀고 그다음에 0% 금리로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네. 물가가 2% 이상 오르는 것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통화를 한수하지 않기 때문에 올 연말 또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 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쉬운 말로 이제 현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흐름과 동조화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또 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그 단기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좀 살펴봐야 하잖아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재보다 불확실성이라고 네. 했어요. 지금 바이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시장에 긍정적일 거라고 봤는데 초접전이라면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해버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복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미국이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릴 겁니다. 또 한 달 정도 길게는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과거의 기준으로 보니까 16%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고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의 한 반 정도 또 한국 주식의 한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세계 경제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제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대증권에 입사한 게 94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이 1000포인트를 찍었는데 우리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1000을 찍었다고 박수를 쳐주고 보너스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2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2300이니까 겨우 1.3배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기간에 우리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어요.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1.3배 올랐고 같은 기간에 아마존이 2,000배 올랐습니다. 네. 애플이 1,000배 올랐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한 반반 정도 투자하고 네. 두 번째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해라.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에 투자하고 주가가 투매가 나오거나 사람들이 불확실 때문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특집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게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어요. 오늘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